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온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바통을 주고받으며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더니 오늘은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까지 상승이 두드러졌네요. 자, 오늘 마감 보면 코스피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힘까지 얻은 모습이고 1.2%, 1.3%의 상승, 2,395로 마감되었는데 2,400도 잠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1,925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순매수 규모가 확대된 전기전자로 강세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5일 연속의 상승 870선을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네요. 미국에서는 백신이 이르면 11월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미증시 상승이 이어졌는데 이례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이제 올 여름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딱 9월 들어서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네요. 여러분 어떤 저녁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주식에 대한 고민,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담은 소망 등도 함께 나눌게요. 보내주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의도 클래스의 오늘의 주인공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오셨어요. 마치 권법으로 좋은 수익을 주실 것 같은 황윤석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다나은생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코스닥 연일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코스피도 뒤지지는 않고 있고요. 먼저 황윤석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제 미국 증시 마감된 걸 딱 보니까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그동안은 미국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였다. 이렇게 대부분 다들 얘기했었는데 두 종목이 하락했는데도 거의 뭐 S&P 500의 전 업종과 전 종목이 상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뭐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사실 못 미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IT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기관들도 IT를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매수세가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소비주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그동안 따라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주도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쪽의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전기전자로 집중되었는데 그 부분도 힌트 주셨고요.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상승했던 것은 조금 주춤했지만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에도 상승이 나타나며 벼뜰 수 있을까? 이것까지 같이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오늘의 한마디 들었습니다. 단양생 전문가께서는 양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나쁘지 않고요. 종목장제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항상 누차 강조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봤고요. 특히 이제 어제 단칼 전략에서 이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냈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추세가 견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 쪽에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로까지 매기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결국에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왕의 귀환으로 해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어떤 지속적인 매수의 연속성을 보이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더라도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여러 여건들은 됐지만 여기서 따라잡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다. 지수가 여기서 상승하라는 시점에서는 현금을 지금은 늘려야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유동성이 또다시 새로운 매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싸게 올라온 어떤 성장주라든가 가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주체가 나올 때 지수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한 그러한 성장주라든가 기술주에 대해서 비싸게 사주는 주체들이 지금 없는 모양이거든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러한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의 심리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치 보기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상승하겠다. 그리고 당분간 하루 이틀 더 상승할 여건은 갖출 수 있지만 어떤 시장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상승의 순환매 역시 종목 장세였습니다. 왕의 귀환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주 상승이 확산될 수 있을까? 신고가 성장주를 새롭게 매수하기에는 부담일까요?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면 될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오늘의 여의도 클래스 주제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오늘도 클래스 있는 정보와 힌트들을 얻어가십시오. 자, 0133366800번으로 여러분들의 시황에 대한 궁금증, 또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받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무료고요. 그리고 주신 분들 가운데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가장 필요하고 오늘 들여다볼 만한 주제를 오늘 매크로 클래스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황유서 전문가께서 직접 선정했어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이 여전했죠. 나스닥이 12,000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고 S&P 500도 신고가입니다. 근데 그동안 성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애플, 테슬라가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이례적인 긍정적인 소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액면 분할을 했던 두 종목이 사실상 미국 증시의 주도주다.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액면 분할 효과가 얼마 정도 갈까요? 우리 증시에서도 그동안 학습 효과를 보면 한 2, 3일 정도는 액면 분할이 시장에서 강하게 먹히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테슬라는 또 6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또 대주주가 일부 지분을 좀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팔고 떠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분 조절하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 테슬라의 향후 주가, 이 유상증자 시기라든지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월가의 애널들도 지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들의 테슬라 매수 의견을 보면 19% 정도만 매수 의견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매도 내지는 중립적인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약세 반전이 됐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주 일부 종목을 제외한 사실은 산업재라든지 자재업종, 그다음에 부동산, 소비재들까지 또 그동안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헬스케어 관련주들까지 동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에서는 또 미국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는 중이다라고 했고 지금 미국 증시도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연일 뭐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 업종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소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업종도 지금 강세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을 공동으로 이제 미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한 월마트는 다시는 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 언택트다 아니면 컨택트다 이거를 구분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적, 저평가 이런 요인을 따져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언택트도 사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따지는 거는 사실 지금 무의미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실적과 저평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간 일부 성장주 예컨대 애플과 테슬라 등이죠. 이것들이 미증시를 끌어올린 착시 현상이었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애플과 테슬라 없이도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걸 보면 조금 더 신뢰감 있는 상승이었나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발 질문으로요. 애플, 테슬라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를 이을 주자가 무엇인가? 어떤 섹터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또 한국 증시에서 또 커플링을 나타낼 만한 업종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힘든 예측이죠. 지금 제가 오면서 이제 뉴스를 좀 검색해 봤더니 홍콩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유명한 부자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줌비디오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답니다. 원래도 지금 엄청난 부자인데 줌비디오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는데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엄청난 갑부인데 또 투자를 해서 또 대박이 났으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언택트라고 하는 게 시대의 트렌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류라는 또 우리만의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비재, 특화된 소비재 업종, 그러니까 온라인에 특화된 소비재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쪽의 소비재 업종이나 아니면 지금 줌비디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컨텐츠 관련 업종들,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이 불을 지른 뭐 엔터 관련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향후에도 이 언택트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나 종목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요즘 회의도 못하고 이 수업 이런 걸 원격으로 줌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한국 증시와도 커플링이 된다면 컨텐츠, 네, 그쪽을 좀 힌트를 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줌비디오는 그렇잖아도 부자였는데 참, 네, 줌비디오의 힌트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와 애플의 변동성이 큰 와중에 미증시의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혜선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황 전문가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는 견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각국이 재정 정책을 하면서 유동성을 굉장히 풀어놨어요. 근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한 그 규모가 37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아시아라든가 유럽 이런 쪽들도 성장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강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준비된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증시 시총 변화를 한번 보면 작년 말에 세계 증시 시총이 86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8월 말에는 3조 달러가 증가된 거거든요. 89조 달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을 본다면 미국 시장으로의 시가총액 비중이
작년 말 대비 42%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반대로 영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쪽들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은 결국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세계 자금이 미국 시장 IT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이것이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성장성이 큰 업종으로 자금이 쏠림화가 심해지면서 가는 업종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전통 제조, 특히 관광 서비스 제조 쪽에 사업군이 집중된 국가들은 오히려 지수 상승 여력이 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테슬라의 하루 거래 평균 대금이 대략적으로 590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증시 합친 것보다 2.3배고요. 일본 증시를 하루 거래대금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 하나의 기업 가치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으냐, 일본의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냐. 저는 이걸 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주가 부분은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 즉 현재보다 미래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산업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선반영됐지만 이미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시장 여건이 왔다라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차익을 실현한 주체가 나오면 그 매물을 받아서 더 비싸게 끌어올리는 이런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냉철하게 봤을 때 테슬라의 하나가 한 국가의 총 거래대금보다 2배, 3배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는 충분히 과열권에 왔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가치가 기대치보다 작았을 때는 시장의 어떤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제 너도 나도 성장주로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세 흐름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투를 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더 간다 했지만 결국엔 누군지는 충분히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의 하나의 거래 대금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가치주라든가 저평가, 즉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으로 이런 것들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거든요. 차라리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는 시각을 반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테슬라라는 종목 하나의 하루 거래 대금이 일본이나 한국의 전체 거래 대금의 2~3배 된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테슬라의 최근에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 성장주 동력이 좀 상실되었다라고 봐야 되나? 일단 과열권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시장 상승도 같이 좀 무뎌질까요? 아니요. 시장 상승은 여기서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지금 다우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코로나 직전에 있는 부분에 다달랐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우를 보더라도 29,568 여기를 한번 돌파는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2,458에서 2,500선이 간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한 번쯤 인버스를 생각해 봐야 된다. 즉, 이 가격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다우나 코스피나 한 단계 상승할 여건은 충분히 있지만 그 다음에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주체가 나올 모멘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시장 여건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여건은 아직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수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유했던 주식들 차익을 실현한 쪽으로 접근하고 반대로 차익을 실현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가치주 이런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다우와 S&P, 나스닥의 승승장구 지수. 그동안 애플과 테슬라의 덕을 많이 봤는데 그것 없이도 잘 갈 수 있을까? 다음 타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한마디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어메이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말 그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유동성은 그냥 저는 보면서 어메이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남매 저평가 실적주로라는 의견 다시 되새기게 되고요. 단혜원생 전문가님.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금 95년도부터 주식 쪽으로 있었지만 정말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되는 것들은 저도 처음 경험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재정 적자가 GDP를 능가한다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역시 재정 적자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풀어나온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나올 때까지는 결국에 어떤 주식 시장이 정부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어떤 정부 정책에도 부합할 수는 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질 때까지는 크게 염려하지 말자. 단 지금은 우리는 조정 시점에서 싸게 사야 되는 시점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동성이 꺼질 때까지는 일단 걱정 말자. 가치주 저평가 종목들도 눈여겨보자. 기회를 잡아야 되겠네요. 자, 라운드 1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셨죠? 라운드 2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섹터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편안한 좋은 저녁 밤 시간 되고 계신가요? 요새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증시에서만큼은 좀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궁금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무료입니다. 100원 아니고 무료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관전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라운드 2입니다. 트렌드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황희수 전문가께서 직접 준비한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유동성. 앞서 단혜원생 전문가께서는 이런 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유동성이 대단합니다. IPO가 쏘아올린 공에 고객 예탁금 60조 원 돌파. 자, 아직도 증시에서 믿을 만한 재료가 유동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들을요. 저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지금 시장이라고 좀 전에도 이제 단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 IPO 청약 경쟁률이 그냥 매 할 때마다 신기록 행진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청약 경쟁률이 1524대 1이고 거기에 몰린 자금이 58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SK 바이오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K 바이오팜이 323대 1이고 그 자금이 3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카카오 게임즈를 청약하면 그러니까 청약금 기준으로 몇 주나 받는가를 봤더니 1억을 청약하면 5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1억을 청약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5주 받아서 그걸 과연 그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전투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한 건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을 해서 몇 주 받아봐야 사실은 그건 제가 보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달에는 또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있고요. 내년에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정말 대형 IPO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지난달까지 불과 며칠 전에 지난달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52조, 53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 게임즈 얘기가 나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증시로 다 들어와 있는 돈인지 일시적으로 청약 때문에 들어온 돈인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고객 예탁금 증가하는 그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요. 저는 이게 영끌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영혼을 끌어다가 뭐 한다는 얘기. 우리가 B2라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정도로 제로금리 시대에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다. 뭔가 대박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달려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파워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유동성이 오늘도 보면 그 시장이 하락했다가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오면 지수가 상승 반전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야, 이 유동성의 힘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그리고 이 유동성이 있는 한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단타만 하지 말고 정말 저평가된 주식, 이 저평가라는 게 일단 절대적인 평가로는 알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들은 정말 길게 보고 투자를 하면 그 제로금리 시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SK바이오팜으로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흥행몰이 IPO가 정말 대어들이 막 흥행이 되었죠.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상장을 앞두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대형 IPO들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쏠림 현상으로 봐서 다른 종목들에게는 이게 좀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뭐 옛날에는 사실은 제한된 고객 예탁금 내에서는 그런 게 이제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주식을 팔아야 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악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뭐 차기 지금 대기 자금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악재라고 보여지진 않고 오히려 그런 IPO에 대한 그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주식의 고객 예탁금 또는 투자 자금으로 또는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뭐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이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돼서 주목되는데 거기다 이 IPO 열풍, 카카오 게임즈 60조 원에 달하는 청약 환급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되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여튼 증시에서 믿을 만한 재료가 아직도 뭐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네요. 단양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윤석 전문가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냐면 아까 서두에 그 홍콩의 재벌이 줌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여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 이면을 보자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자기 자본, 즉 내가 적금한 돈 가지고 주식시장에 오면 괜찮은데 주식시장이 과열되니까 빚을 내서 들어오고 또 증권사에서 신용대출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다 선순환이 됐을 때 다 같이 벌면 좋은데 반대로 한번 삐끄덕했을 때는 이게 또 어떤 금융 시스템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유동성 마냥 좋아할 만하고 좋아할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 황윤석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유동성이 감소할 거냐? 유동성 감소시킬 시점 명확한 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올리면 되고요. 집값 떨어뜨리면은 유동성은 확 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유동성의 파티를 당분간 즐기자는 건데 지금 대형 IPO를 앞두고 고객 예탁금이 몰려오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SK바이오팜의 사례를 한번 보면 SK바이오팜의 청약 증검으로 31조 원이 몰렸고요. 그때 고객 예탁금은 46조 원에서 50조 5천억으로 대략 4조 5천억이 증가됐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하지만 청약이 끝났을 때 고객 예탁금은 다시 46조 원으로 제자리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청약 열풍 크고 예탁금 많다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 예탁금은 8조 8천억 급증해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객 예탁금이 60조 5천억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약 마감 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9,7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에 IPO를 염두에 둔 자금은 IPO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지 결국에 주식 트레이딩이나 이런 위험을 감수할 자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빅히터도 준비돼 있고 뭐 바이오사이언스도 준비돼 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공모, 청약 그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로 매수로 전환될 거라 그런 막연한 기대는 버렸으면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지만 결국에 이거는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거품이 터졌을 때 2000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품이 한번 터졌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증가되는 거 마냥 좋아할 만하지 않은 게 뭐냐면 돈 한 푼 더 벌어보려고 빚내서 주식시장 온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하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하지만 건전한 자금이라면 내가 적금 들어서 적금 만기 찾아서 왔다면 이거는 자금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예탁금 증가되는 속도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이걸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 부분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PO 대여들의 앞으로의 상장도 앞두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늘어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그 공모주 청약 카카오 게임즈에 90의 어르신께서 돈 뭉덩이를 들고 오셨다라는 네. 분도 계시고 그만큼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좀 공모주 청약에 뭐 일단 좀 같이 해봐도 되는 건가요?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공모주 하실만 해요. 대신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240%까지 이제 안전하게 확인하고 있던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도 황 전문가님께서 말씀했지만 1억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200만 원 미만이고 또 200만 원 가지고 100% 먹었다고 해요. 좋습니다. 200% 먹었다고 할게. 2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 벌었다는 것 나쁘진 않죠. 하지만 수익률을 봤을 때는 결국에 4% 정도라는 거죠. 4% 작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주식을 모르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하시면 공모가 미만 가는 것들 많죠. 그러면 우리가 옥석을 어떻게 가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상장 후 1개월 동안 발행 총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가 20% 미만인 주식들 하실만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IPO 전에 참여했던 가격과 수요 예측을 통해서 확정된 가격이 괴리율이 50%가 넘지 않으면 이건 참여하실 만해요.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가보다 공모 확정 가격이 150%, 200% 확정되는 거는 누가 뭐라도 기관들 보호해서 안 된 건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거에 조건 맞는다면 공모주 청약하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클래스다 라운드 2 이런 유동성의 힘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더불어 IPO 시장에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씩 주세요. 황혜수 전문가님. 네. 저는 이게 금리 인상 시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5년간 제로 금리로 가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11월 3일 미국 대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는 게 사실상 무산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10억이고 내년부터는 3억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연말 정도에는 자금을 터는 일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유동성 장세가 미국 대선 또는 그 다음에는 연말 정도에서 한번 그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지금 장투로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찬스다. 저는 그걸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단양선생 전문가님.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에도 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기업에 한 달을 1억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1%다. 만족하실 분들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1년에 30% 만족하면 주식 투자 하셔라고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대안을 할 거냐,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 관건에 대한 대답은 황 전문님께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금 주식, 단타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금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하루하루 시세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우리 주식시장의 이제 본업인 이 종목의 이제 클래스 수익으로 봐야 되겠는데 먼저 황윤석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볼게요. 자, 코로나19로 어떤 게 이제는 좀 빛을 발할까라고 했는데 컨텐츠라는 네. 아까 힌트를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또 컨텐츠와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네. 어떻게 매수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이제 분봉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면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보면 쭉 움직임이 없다가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갑자기 13,950원까지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뭐 거의 뭐 식곤증 오고 좀 덥다고 느끼고 커피 한 잔 마실 때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승률이 뭐 이제 전일 종가 대비에는 한 8% 정도가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여기 보면 13,950원까지 급등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와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아, 저때 팔아버릴 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봉에서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은 게임주고 2분기 사상 최고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이제 급등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장중에라도 급등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붙었거든요. 이게 하락할 종목이면 이런 식의 그 분봉이나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 제가 그 15,050원이 이제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찍기 전에 한 번 또 그 신고가 근처에 갔다 한번 밀리는 경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의 일봉의 흐름을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저점은 유지하면서 간혹 그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000원의 목표가 홀딩. 지금 분봉으로도 한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단양생 전문가님의 종목 아이원스가 오늘 무슨 일인가요? 오늘 하루 10% 넘게 급등이 갑자기 나오면서 종가의 고가가 나왔는데요. 올라갈 때가 되니까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남들은 반도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움직임 보면서 반도체 섹터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디스플레이 업황이 화해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게 디스플레이 업종의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그 보도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9월부터는 삼성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쪽에 이제 폴더블이라든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도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확인시켰던 게 이거죠. 한번 표를 한번 이거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확인시켜드린 게 아이원스 대표이사가 3월 11일 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올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1,600억에서 1,700억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 이상일 거다. 그러면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은 160억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 분석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반기 1분기, 2분기 반기를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이미 초과했어요. 실적 개선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움직였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게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걸 이끌었거든요. 기관들은 매도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됐습니다. 반도체 부품 섹터에 속하고 디스플레이 부품 섹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1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9,400원, 500원 여기 목표지만 한번 용감하신 분은 12,000원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1,500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원스는 단기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10,000원 선이라면 반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11,500원, 12,000원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수가가 아이원스 8,000원 아래에서 저희가 시초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욕심 있으신 분은 11,000원까지도, 12,000원까지도. 그리고 뭐 최고가 지금 8,990원인데 오늘 종가예요. 안정적으로는 뭐 9,000원까지도 우리가 좀 예상했던 대로 아이원스의 수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그 시간. 새로운 종목 반짝반짝 수익이 빛날 새로운 콘텐츠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황희석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내주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죠? 내주에 상장된다고 해서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도 한번 숟가락을 좀 얹어 보고요. 최근에 또 그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쪽의 강세도 한번 해서 이번에 제가 그 유망주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국내 최대 웹소설 또는 웹툰 이런 컨텐츠의 공급업체고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페이지가 장외에서 지분을 5% 추가 매수를 해서 23%로 2대 주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합치면 70%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30% 정도밖에 안 되겠죠. 카카오 페이지 내 구독자 수가 2,600만이고요.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웹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웹툰이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재팬의 그 일본 피코마라고 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421억,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39%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그만 거래량에도 급등과 급락을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550원이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46,550원 이 자리에서 보면 장대 음봉을 하나 여기서 지금 맞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들이 실려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이제 양봉과 음봉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그런 캔들, 작은 캔들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돌파하지도 않고 있는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요. 월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 월봉이 양봉이 나오다가 지금 9월 달에서 9월 초에 살짝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뭐 지금 공략해도 충분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매수가는 뭐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46,550원 신고가를 살짝 넘은 4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내주 상장에 숟가락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한 종목을 발굴하는데 얼마나 연구의 노고가 있었을까요? 네, 주목해 주세요. DNC 미디어였고요. 단양생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발굴해 오셨습니까? 미워도 코로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오늘 시장도 미국에서는 코로나 그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당분간 이제 시판이 될 때까지는 그놈의 코로나가 계속 시장을 울거먹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PCL입니다. PCL은 다 아시는 것처럼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SG캡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인플루엔자라든가 다중암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어떤 부각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치료제 진단 키트 외에도 치매 질환 진단 시약 개발하고 있거든요. PCL은 이제 치매 치료제와 같이 이런 쪽으로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로는 얼마든지 엮일 수 있는 그런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어떤 겉포장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속이 없다면은 우리가 쳐다보기는 어렵겠지만 내실을 한번 뒤져볼게요. 내실을 한번 뒤져본다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반기에 본다면 영업 매출액은 208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29억이에요. 지금까지 연간에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최고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사상 최대 실적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 기타 법인들 매도하는 거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히려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 주체는 누구냐면 소량이지만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다면 주가 수준도 굉장히 양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과 수급과 차트를 보고 접근하는 거 위험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한번 그러면 공시를 한번 볼까요? 자, 공시를 보면 PCL 같은 경우는 1회차 전환사채 80만 주입니다. 대략 주당 7,500원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전환될 수 있냐면 10월 25일부터 전환될 수 있어요. 주당 7,500원짜리 80만 주 크다면 크지만 현재 주가 괴리율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삼자배정을 보면 삼자배정 얼마 57만 7천 주로 했습니다. 삼자배정 단가는 6,926원이고요. 이것도 보호예수에 해당되는 게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보호예수가. 이때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10월 22일부터는 삼자 배정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수 있고 이게 7,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10월 20일 이후부터는 부담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회사 측에서는 이 물량들을 안전하게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주가 한번 들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PCL을 말씀드리면 손절 가격은 17,9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17,9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22,000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워도 코로나. 네, 주식시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 참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네요. 네, 여의도 클래스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우리 황수 전문가께서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조그만한 수익, 단타 수익이라도 간절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이제부터는 단타는 좀 잊으시고요. 중기 투자로 대박을 날 수 있는 종목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황교석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많이 세더라고요. 전문가님들 태풍 조심하시고요. 시청자분들도 고맙습니다.